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오기 전에 했던 개념이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었겠고, 힘F,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을 받았다. 그치? 그리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아십니까?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력이요. 전력은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이걸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W, 전력량을 시간만 이렇게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고요. 오물 법칙을 통해서 I제곱 R이라든지 또는 R분의 V제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력 단위 뭡니까? 와트. 그렇지.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W, 전력 양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전력량은 전력과 시간을 곱하는 거죠. 물론 여기 그대로 딱 쓰면 VIT를 쓸 수 있겠고 또는 I제곱 RT를 쓸 수 있겠고 또는 R분의 V제곱 T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1W의 소비 전력으로 1초 사용하면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지요. 또는 1W 곱하기 1시간 3600초 하면 3600줄이라든지 또는 1와트씩 또는 와트 아워라고 부르는 전력량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력량은 발생한 열에너지에 비례할 수가 있겠죠. 열에너지 Q는 MC 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M은 질량이고요. C는 물의 비열입니다. 델타 T는 온도계다. 다시 말하면 전력량이 클수록 물이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가요라고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전력을 하기 앞서서 배운 게 뭐였겠습니까? 전력을 하기 앞서서 배운 게 오물 법칙이죠. 오물 법칙, 도서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 I는 R분의 V 이렇게 쓰는 것도 맞죠. 이것보다 앞선 것은 뭡니까? 전류가 뭐니, 전압이 뭐니, 그리고 저항이 어떠니 하는 거였죠.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으로 표현됩니다. 요 Q하고 요 Q는 다릅니다. 요 Q는 전하량입니다. 단 쿨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량을 1초 동안 지나가면 이거 1암페어라고 칭하는 거죠. 전압은 기전력, 마치 수압처럼 물이 흘러가게 만들게 전위차를 만드는 게 기전력 V가 되겠습니다. 뭐 또는 전압이라 해도 되겠죠. 저항 R은 물질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인데 물질의 성질에 대한 비정 로우에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요령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기쁠라십니까? 안 납니까?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열량 Q는 열량 또는 열에너지가 되겠죠. 중2 교과 과정에서 전구가 누가 더 밝아요 하는 질문들이 나오겠습니다. 전력 문제입니다. 근데 전력이라는 이름이 안 쓰고 내신 문제를 치렀다는 거죠. 기억나요? 안 나요? 전력의 얘기는 여러분 중3 내신에서 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 하면서 조론 내용이 살짝 소개됩니다. 물리원 과정에서는 전력 얘기가 빠졌습니다. 물리2에 가야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 고등학교 3학년 물리2에 들어가야 전기에너지, 전력 이게 나옵니다. 과거가면요.
이런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기할 건데 전력이 안 들어갈까요? 앞에 문제 넣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이 우리가 세페이드 책을 다시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전력에 대해서 좀 공부한 시간을 가져볼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프린트 내놨습니다. 실상 이 프린트는 앞에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풀려왔습니다. 잘 풀더니까 처음에는 버벅거리는데 나중에 가니까 뒤에 동그라미 비율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 질문이 없어져요. 중2보다 못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1년간 좀 더 공부했으니까 좀 더 잘 칠 거라 믿으면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볼게요. 저항 R1과 R2를 직렬 연결했습니다. 저항 연결하지 않아요. 그죠? 이때 전체 저항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R1, R2 단지 더하면 되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옴짜리고 2옴짜리가 직렬됐으면 합성하면 3옴 될 거죠. 저항의 직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전류색이 R1과 R2가 서로 같다는 거죠. 뭐하고? 전체 올라간 전류 R 토탈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R1에 걸릴 전압 V1과 R2에 걸릴 전압 V2 얘들은 어떤 범위 있을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 해서 도수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인데요. 마치 우리가 거리, 속력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공식을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V equal IR 전압 V는 전류와 저항의 곱이 되겠습니다. 또는 저항 R은 I분의 V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죠. V equal IR 하면서 볼까 싶네요. 전류가 동일해야 되잖아. 결국에 V1 대 V2 전압의 비는 몇 대 몇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는 건데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R1과 R2의 비대로 나옵니다. 1대 2의 저항비라면 전압비도 역시 1대 2가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서 VI,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쓸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전력이 진짜 얼마야라는 정량적인 계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성적으로 몇 대 몇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류가 동일할 때 요걸 쓰면 편하죠. 저항이 직렬일 때는 저항이 직렬 연결될 때는 I제곱 R이 훨씬 유용하겠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전류 I가 동일하니까 말입니다. 같은 통짜예요. 동일하다 다 쓰기 귀찮아서 같은 통짜 쓴 거예요. 왜냐 하면 수학적인 기호조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항이 직렬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네요. 저 뭐가 틀려? 저항의 병렬연결이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R1, R2가 이렇게 병렬 연결돼 봤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각각의 걸릴 전압 V1, 각각의 걸릴 전압 V2가 전체 전압과 다시 한다는 거죠. 즉 V 토탈 값은 V1과 V2가 서로 같습니다. 병렬 때는 전압이 동일하게 걸려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R분의 V제곱 여기서는요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 쓰면 유용한데요. 전압이 같다는 뜻은 도선에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볼 때 했습니다. R1을 지나가는 도선에 I1의 전류가 R2를 지나가는 도선에 I2의 전류가 그리고 전체 올라가는 I 토탈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I1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전류는 R분의 V를 쓰면 되죠. 오늘 규칙이에요. R1분의 V와 쓰면 됩니다. 전류 I2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R2분의 V2 쓰면 되죠. 이해됐어요? 결국엔 전류의 비 I1 대 I2 전류의 비를 쓰십시오라고 한다면 전압이 같으니까 R1 대 R2의 비 R1의 역수 대 R2의 역수의 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즉 R1 1옴에 R2 2옴이었다면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비는 이게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쌤, 당신이 R1 분의 1, R2 분의 1 이렇게 썼는데 그냥 R2 대 R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힘들게 쓰니? 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저항체를 하나 더 여기에서 R3 하나 더 넣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옴, 2옴, 3옴이면 전력비가 3대 2대 1, 3대 2대 1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아니죠. 1, 2, 3이면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있었다면 I3가 하나 더 있었다면 R3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R2, R1, 무효, R3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그 누구도 저항을 역수로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전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R분의 V 제곱을 통해서 결국엔 요 비율은 전력 P1 대 P2 대 P3 이렇게 그리겠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직면에서는 저항 큰 놈이 전력이 크게, 평면에서는 저항 작은 놈이 더 크게 걸립니다. 이해했어? 전체 전력 I 토탈은 I1 플러스 I2 이렇게 되겠죠. 이쪽 흘러가 전류는 거. 여기는 뭐 없다 칩시다. 전류 I는 R 토탈분의 V 토탈 이꼴 R1분의 V1 R2분의 V2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전압이 뭐 하자고? 같잖아요. 그래서 병렬 합성하면 전체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R3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저항을 절식해서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주 나오는 병렬에 자주 나오는 놈들은 좀 기억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입니다. 6옴짜리하고 3옴짜리입니다. 이거 병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전체 R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고 6분의 3입니다. 6분의 3은 2분의 1 되겠네요. 예, 요거 합성하면 2옴짜리 하나와 똑같게 라고 쓰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입니다. 40옴짜리 하나하고 10옴짜리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요거 병렬 합성하면 8옴 나옵니다. 20옴짜리하고 30옴짜리를 준비해봤습니다. 25옴, 30옴 요거 병렬 합성하면 12옴짜리입니다. 저항의 병렬하면요 제일 작은 저항보다 더 작게 나옵니다. 6옴, 3옴 작은 3옴보다 더 작은 합성 저항이에요. 40옴, 10옴 병렬 합성하면 작은 저항 10옴보다 더 작은 저항과 8옴이 얻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1옴짜리하고 100만옴짜리 준비해봅니다. 이놈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알겠나?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2분의 1홈 같은 것도 있어요? 1옴 병렬하면 2분의 1옴 나오죠. 그냥 자체로 2분의 1홈짜리 것도 있어요? 예, 얼마든지. 1옴짜리 저항 반절 자르면 2분의 1옴이죠. 1옴짜리 저항을 3등분 자르면 3분의 1옴이에요. 얼마든지. 단언컨대 전력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 안에 귀결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항에 화살표를 해놓은 것은 가변적 저항값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하겠습니다. 다음이 전체 저항값이 커집니다. 전체 저항값이 커지는 것은 전체 전류값이 감소할 수 있겠고요. A에 흘러간 전류 세기가 감소합니다. 전력 P는 VI, I제곱, R, R입니다. V제곱.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전력이 크다는 것은 전구가 밝게, 좀 더 모터를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겠고. 이해되세요? 전력이 열이 더 많이 났을 겁니다. 저항 R 값이 증가, 가변 저항 값이 증가시키면 전체 전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A의 전력은 줄어듭니다. 그 말은 어두워집니다. 저항값을 증가시키는데 이 저항값이 엄청나게 커져요. 무한대가 돼요. 하는데 만약 이게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였다면 스위치를 오프해버리면 저항이 무한대가 되겠죠. 전부 안 통하는 거잖아. 스위치가 오프되면. 있어? 여기는 스위치가 오프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꺼져버리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킵니다 할 때 그냥 스위치가 오프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가변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완벽한 병렬에서는요. 이 가변 저항값이 증가하더라도 B에 걸릴지다 이거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B에 걸릴 전압이 같은 동이에요. 같아요. 그 말은 B의 소비 전력은 바뀔 거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는 되는 건 그중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스위치가 오프된다 하더라도 B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러 개의 가전전기 기구들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TV 전원 껐습니다. 형광등 꺼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해했어? 문제는 이놈이네요. 이 경우에 이 가변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하네요. 당연히 전체 저항값이 커지면서 I 토탈 전체 전류값은 분명히 감소합니다.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가 많다고 감소하거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먹을 전압 VC 전압은 V꼴 전류와 저항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VC 값이 감소하죠. 그래서 C의 소비 전력은 줄어들어요. 문제는 D예요. 이 전체 전압 중에서 앞에서 전압을 작게 먹어. 그 말은 뒤의 전압 VD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D의 소비 전력은 밝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할 때 이 전력의 얘기를 정규 수업 때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됐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요 얘기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한 번 더 풀어볼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눠준 프린트 한번 꺼내볼게요. 프린트 꺼내보십시오. 준비됐습니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나눠준 프린트 3번. 그리고 비장과 굵기가 일정한 원형 금속고리, 금속 막대 집게를 연결해 봤습니다. 문제 확인되겠나요? 문제 다 읽었습니까? 요 원형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스몰 A점이다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속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A점 대신 B점으로 옮기면 또는 C점으로 옮기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되나요? 됐습니까?
그때 금속 막대에서 소비되는 전력, 소비 전력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 누구와 같습니까?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변 저항이죠. 이거 위치를 바꾸는 것 자체가 가변 저항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금속 막대 또는 전구 A의 소비 전력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저항체 값이 커지면, 저항체 값이 이게 커지면 전류가 줄어들어서 A의 소비 전력이 줄어들죠. 전구의 소비 전력이 줄어들어요. 금속 막대의 소비 전력이 줄어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문제예요. 말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먼저 A에다가 연결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네요. 근데 A에 연결할 때 요만큼을 그냥 1옴이라 해볼게요. 되겠나? 우리가 저항체 R은 길이의 B라고 단면적 B라는데 재질도 같고 단면적이 서로 같은 이런 원통용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은 1옴이라면 이만큼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아, 3호. 이건 3옴이죠. 이 1옴짜리와 3옴짜리는 병렬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A 연결시 이 가변 저항의 저항값 분의 1은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예, 2옴분의 1 더하기 3옴분의 1, 3분의 4가 되겠죠. 이 가변 저항값은 4분의 3옴이 될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럼 B에 연결했다 치죠. B에 연결했습니다. B에 연결하면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된 게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위쪽 2옴짜리와 아래쪽 2옴짜리겠죠. 이해됐어요? B 연결하면 이게 뭡니까? 되겠나요? B 연결은 2옴짜리 병렬하니까 이건 1옴이에요.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이해됐어? 저항체 값이 커지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죠. 요 전구에 걸릴 소비 전력, 금속 막대기에 걸릴 소비 전력은 줄어들어 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B 연결의 소비 전력이 줄어들겠습니다. 누구보다? A보다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어떤 경우가 제일 저항값이 크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있는 게 제일 커요. 여기에 연결한 것보다는요. 1대3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C 연결한 건 여기 연결한 거잖아. 그지? 여기 연결한 것과 여기 연결한 건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지? 이렇게 된 거. C 연결했다면 이렇게 된 게. 이해됐어? 그러면 아싸리 극단적으로 여기다가 D 연결해볼까요? 여기 D 연결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찌끈가고 엄청 크게 되겠죠. 0.1옴에 아까 전체 4옴이니까 3.9옴. 그럼 이게 0.1옴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전체 원형 도선에 대해서 반대 반으로 가는 게 누구야? B질. 반대 반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저항, 가장 작은 소비 전력을 A에 먹입니다. 이해됐어요? 오히려 그러면 A가 가장 큰 소비 전력을 요 저항체에 미기했죠. 알겠어요? 물론 C는 그 가운데 껴 있습니다. 아주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D 이렇게 연결했다면, 찔끔된 요걸 저 책값이 워낙에 작아지겠고 매우 큰 전류를 A한테 흘리겠고 D가 있었다면 가장 큰 소비 전력을 만들 수 있거든 하겠다. 맞든 이해됐어? 원형 도선 이만큼에 대해서 1대1로 가는 게 가장 큰 저항값이 되겠다. 병렬 특성상 가장 작은 저항보다 더 작게 만듭니다. 요 전체가 큰 덩어리로 4L을 길이라고 해서
1대 3으로 나오는 요거. 그럼 그보다 더더더 작게 하면 더더더 작은 저항값. 그럼 이쪽에 더 큰 소비 전력을 만듭니다. 이해했어? 말따겠나요?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19번의 문제들도 뭐 그와 꽤 유사하게 적혀 있겠죠. 그래서 19번 문제도 느낌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저항값이 작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항값이 크게 만들겠습니까? 요 세 가지 안에 문제가 귀결된다 했습니다. 저항체 R은 비장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여기서 저항체 재질이 같은지는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길이하고 단면적이 몇 대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저항체 값이 커짐에 따라서 완전 직렬, 완전 병렬, 그리고 혼합 연결식 각각 소비 전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중2 애들도 매우 잘 풀리다. 나중에 가서 봐봐요. 쟤네들 이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여기서 문제 스타트 해보십시오.